저녁부터 계속 끊이질 않습니다. 많이 오는 것 같진 않은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많이 오지는 않는데 그냥 추적추적 조금씩 계속 내려요. 일기예보로는 목요일까지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언제까지 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그 동생하고 아는 형님하고 몇몇 분들한테 좀 거래처를 부탁을 좀 몇 군데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니까 제 힘으로 안 됐던 일들이 그분들의 힘으로 인해서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이 좀 많이 늘었어요. 어제 영상에서도 늘어가는 거래처, 늘어나는 킬로미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일이죠. 사실 거래처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좋은 일이긴 한데 그분들이 전화를 해서 단발성으로 주문을 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해야 되겠죠, 일을.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대량 어느 정도 주문하면 어느 정도까지 싸게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뭐 그런 메리트로 인해서 주문을 더 해주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주문 그 소개를 시켜주신 분의 얼굴을 생각해서 주문을 해주신 분도 있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온전히 제가 하기에 따라서 주문량이 늘어날지 아니면 뭐 단발성으로 끝날지는 온전히 저가 하기 나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슈투트가르트 방향 쪽에 그래도 생각보다 주문량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 예전에 사장님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두부를 많이 먹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냥 쉽게 생각해서 두부가 콩을 갈아서 두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름에는 금방 상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매출액에 좀 지장이 있을 정도로 장사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고 그래서 매출액이 좀 많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 사장님이 작년 9월달까지 영업을 하실 때 그 장부를 잠깐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뭐 겨울 여름 할 것 없이 주문량이 항상 많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의 아니게 마그네슘과 칼슘 때문에 영업정지를 먹고 나서부터 거래처가 많이 떨어져 나갔던 거죠, 사실은. 일단 뭐 거래처 부분이야 뭐 나머지는 제가 할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주문량이 꾸준히 느는 것 같기는 합니다. 생각보다 주문이 많이 늘긴 늘었어요. 제가 진짜 한 달을 넘게 다닌 거래처에서 주문이 한 번도 안 들어왔는데 그래도 연락을 해주신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주문이 바로바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통도부도 통도부지만 팩트부가 주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마트다 보니까 팩트부가 주문이 많이 들어왔고요. 물량이 거의 하루는 거의 팩트부를 만들어야 될 정도의 물량을 주문을 받았어요. 지금 내일 배송을 하는 하노버 방향에서도 전화가 계속 들어와서 주문량이 조금씩 늘었어요. 진짜 겨울에 주문을 많이 한다라는 말이 맞는 건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부공장을 운영한 지 이제 6주 됐죠. 6주 됐는데 이제 거래처 사장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품목을 좀 늘리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콩나물, 숙주, 그 다음에 순두부까지 해서 좀 품목을 늘리면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더 주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거를 안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한국 레스토랑도 마찬가지고 한국 마트도 그렇고 베트남이든 중국 상해든 이런 쪽에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콩나물 숙주를 제일 많이 찾으세요, 사실. 물론 저도 하고는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두부를 신경 쓰기에도 조금 벅찬 실정이거든요, 사실 혼자 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콩나물 숙주를 받는 거래처도 확보를 해놨거든요. 그러기에 아직까지는 뭐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아직 콩나물 숙주를 주문을 못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매출액이 뒷받침이 되면 그제서 손을 대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혼자 영수증 관리하고 주문 받고 배송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좀 벗어나서 배송할 기사를 줄 수 있는 매출액까지도 올라가야만 이거저거 신경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이틀 정도 시간이 나면 뭐 이틀 시간 난다라고 해서 그 이틀을 그냥 순전히 제가 휴식 시간으로 가지려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조건 영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아니거든요. 이 품목 저 품목 한 가지씩 늘려가다 보면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콩나물이나 숙주나물이나 뭐 순두부 같은 경우도 차근차근 늘려갈 계획이에요. 뭐 한두 집에서 이런 거 왜 안 하냐라고 해서 바로 손을 댔다가는 나중에 더 큰 손실이나 낭패를 보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본적인 두부가 물두부, 통두부나 팩두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손을 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 겨울은 그냥 물두부와 팩두부로 일단 계속 밀고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순두부라든지 나물 종류 이런 콩나물이나 숙주나물 같은 경우는 내년 봄에나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사장님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고민을 어제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지금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두부보다 더 신선 제품이거든요. 콩나물이나 숙주나물 같은 경우는 두부보다 더 신선 제품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에 받으면 무조건 그 주에 다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선 주문도 받아야 되고요. 선 주문 받는 것부터 해서 하려면 어느 정도 거래처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처 사장님들하고 좀 더 친분 관계를 유지를 하려면 올 겨울은 넘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뭐 콩나물이나 숙주나물 같은 경우 분명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뭐 남들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 품목들이 아니다 보니까 뭐 사실 콩나물, 숙주나 두부가 그렇게 고가의 품목들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고가의 품목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품목인 거죠. 음식점에서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품목일 뿐더러 그렇게 비싸지 않는 품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가격만 제대로 맞는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한 물량을 맞춰준다라고 하면 뭐 도전해 볼 만한 한 품목이긴 합니다. 두부, 콩나물, 숙주가 어떻게 보면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영수증에도 콩나물이 적혀는 있어요. 적혀는 있지만 예전에 사장님도 콩나물을 취급을 하셨는데 직접 키우셨거든요. 콩나물을 키우셨는데 잘 안 되셔가지고 콩나물을 접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라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진짜
진짜 뭐 콩나물을 직접 키워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하려면 또 그거를 키울 수 있는 뭐 콩나물만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될 뿐더러 여러 가지 장소적인 거, 그 다음에 뭐 기계적인 부분이라든지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건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재배를 하는 스트레스도 없을 뿐더러 직원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비하면 마진을 조금 줄여서라도 물건을 가져다 파는 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많은 이득금을 생각을 하면 키워서 하는 게 가장 이득이겠죠, 사실은.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물건을 받아서 파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봄까지 최대한 두부 거래처 많이 늘리고 두부 판매를 좀 많이 늘려서 어느 정도 정상화를 시킨 다음에 내년 봄에 두부와 콩나물과 쑥주, 순두부까지 같이 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계속 뭐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앞으로 나가면서 모든 거래처를 다 아우르는 그러한 대여한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현재 퓨추드가르트 칼술의 배송은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마나임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마나임 올라가서 배송하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거래처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급하게 필요하시다라고 해서 오늘 프랑크푸르트까지 올라가서 배송을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 배송까지 오늘 안전운전하면서 빗길에 안전운전하면서